저희 남편이 손재주가 좀 없어요. 이런 걸 잘 못해요.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요즘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분유포트 사야 돼요? 분유 제조기 사야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고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 이 포트기와 제조기가 어떤 제품인지 낱낱이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전에 꼭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매장 현장에서 이렇게 추천드려서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첫째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웬만하면 포트기로 추천을 드려요. 수유 쪽 용품이라는 거는 아기가 모유와 분유 비율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을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섣부른 투자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기가 나중에 그냥 활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꼭 분유 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차를 내려주거나 이유식 할 때도 쏠쏠하게 쓸 수 있고 커피 내릴 때도 써도 되는 거거든요. 활용도는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포트기 정도만 준비하셔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둘째를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그냥 느낌 아시죠? 제조기 쓰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기저귀 가리대랑 정말 같은 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저귀 가리대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매장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한 3년 정도 터울이신 분들이 기저귀 가리대랑 제조기 앞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와, 그때 이거 왜 없었을까? 사용기간 중요하지 않아. 이거 있어야 돼. 이러고 그냥 편하게 사가세요. 더군다나 제조기가 애를 키우신 분들이 선물용으로 정말 많이 삽니다. 또 최근에 이제 유튜버 이썸님 쌍둥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갔죠. 브레짜 광고. 그 영상이 저는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이썸님의 어머님께서 이런 거 뭐 왜 쓰냐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제조기 없었으면 애 못 키웠다, 제조기 없으면 분유를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에 대한 후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제조기가 요즘 더 각광받는 거지 않나 싶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손재주가 좀 없어요. 못해요.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조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두 가지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좀 문의가 많은 라비킷 4세대 출수형 분유포트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 화이트로 갖다 나왔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좀 비유를 해보면 분유 포트기는 커피를 드립해 먹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조기는 캡슐 머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능적인 차이에서 가장 큰 틀을 하는 게 뭐냐면, 분유 포트는 물을 끓이는 기능이 있지만 분유 제조기는 보온 기능은 있지만 끓이는 기능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휴대용 포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휴대용 포트기도 끓이는 기능은 없어요. 분유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에게 분유를 타줄 물을 염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 100도씨까지 끓였다가 이 기기가 직접 식혀서 그 분유를 타기 위한 특정 온도로 딱 맞춰주는, 그리고 보온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도 이제 40도부터 100도 사이로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라비킷 4세대 분유포트 같은 경우는 5mm 단위로 세세하게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젖병에 분유 가루를 미리 타놓고 분유포트를 눌러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를 이제 좀 달래주면서 흔들어주고 좀 거품 안 나게, 그 다음에 이제 먹여주는 거죠. 그 맥락으로 사용하는 게 분유포트고,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유 가루 자체를 여기 윗부분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물통이 따로 있습니다. 물을 이제 넣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우리 아이가 먹는 양으로 섞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0ml 단위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고요. 분유 가루에 따라서 세팅값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적절하게 섞어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배앓이 방지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아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배앓이를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 원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분유포트로 이제 분유를 타는 게 조금은 더 배앓이를 할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사람이 섞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앓이가 기포라고 하던데 분유 제조기도 영상 보면은 거품 나오던데 이거 과대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유가 떨어질 때 나오는 기포들은 다 위로 올라가서 금방 꺼집니다. 근데
섞으면서 생기면 기포는 분유 안에 있고요. 그리고 뭉침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과하게 섞자니 그럼 그 안에 기포가 생기고 그럼 그걸 또 꺼트리는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유의 온도가 또 차가워져요.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조기가 보시기에는 이거 과대 광고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런 변수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첫째한테는 분유 제조기를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먹을지를 모르는데 엄마의 모유에 대한 이제 비율, 이제 그런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둘째 때, 첫째 때와 똑같은 몸 상태, 똑같은 모유양 이렇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통 엄마들이 본인 스스로 압니다. 근데 첫 아이일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첫째 때는 오히려 엄마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좀 더 추천드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전몸살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조기를 막상 놨다 하더라도 횟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포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도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라비키 4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탕 기능이 있습니다. 중탕. 그래서 여기다가 모유 이제 유축해 놓은 거를 여기다 놓고 이제 온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으로도 또 쓸 수가 있고, 포트기를 좀 더 첫째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포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라비키 4세대는 출수형, 즉 정수기처럼 생긴 스타일이고 주전자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전자형과 출수형의 좀 차이를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수형이 딱 정확한 물 양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출수형이 아무래도 아이가 먹는 이 물 부분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위생적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세척의 경우에는 주전자형이 아무래도 직접 보이다 보니까 바로 세척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만 출수형이 그런 게 좀 어렵다. 이런 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라비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통세척이 이렇게 편하게끔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세척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저희 매장에서는 출수형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포트기에 대해서 제가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귀곰님 영상이었어요. 저렴한 분유 포트를 2개를 사는 거를 추천한다. 수배록 돌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귀곰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뭐냐면, 포트기 기능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다. 결국에는 끓이고 식히고 그냥 유지해주고 그거는 다 똑같은데, 아기들이 밥을 먹는 루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밥 달라고 보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만 주면, 30ml만 주는 거죠. 30ml만. 그러면 아기가 자거든요. 근데 이 물을 끓였다가 식히는 데에는 최소 3-4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애는 울고 있고 부모님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개를 둬가지고 빈틈이 없게, 또 제조기가 적은 양으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에서 포트기가 같이 있으면 좋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기를 손쉽게 이렇게 추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정말 다방면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 Q&A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아까의 연장선인데, 진석군, 그러면 제조기가 있으면 포트기 필요 없네요. 질문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필요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을 넣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끓였던 물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분명히 그냥 생수 넣으시는 분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건데 그 애기가 그냥 잘 먹는 애기일 겁니다. 그냥 생수를 넣었다가 배앓이를 해서 끓였던 물로 바꿔서 해줬더니 배앓이를 안 한다 라는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끓였다가 식힌 물을 넣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팔팔 끓는 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식히는 기능이 따로 있진 않아요. 유지는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기로 그 온도를 맞춰놓고 부으면 편하겠죠? 이 포트기가 제조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요즘 많이 들어온 질문이죠. 제조기에 깔때기, 특히 이 브레차 사야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추천합니다. 네, 깔때기 추가 구매하는 거 추천하고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깔때기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비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가 핸드폰 한 번 볼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진짜 장비빨이라 생각하거든요. 5분을 편하게 해주는데 그 5분이 모여가지고 1시간을 만들어주고 10시간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뽕을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조기도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고 제조기에서 그 깔때기가 제일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깔때기가 이제 브레자 같은 경우에는 4번 이제 추출을 하면 경고 등이 들어오고요. 4번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분유가 좀 뭉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쌍둥이이신 분들은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보통 근데 간테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뭐 있으면 좋다, 있으면은 너무 편합니다, 깔때기. 일단 여기까지 해봤는데, 제조기와 이제 포트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이 두 제품을 좀 어떻게 추천하는지 이렇게 좀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길 추천한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권이라면 둘 중에 뭘 사실? 제조기 씁니다. 전 제조기 무조건 쓸 거고, 저는 세척기도 무조건 쓸 거예요. 엄마가 편해야 애기가 편한 거다 라는 주의여가지고. 저희 근데 김 PD님은 포트기로 일단 간다고 하더라고요. 포트기로.